반갑습니다. 자, 한국 비버 챌린지입니다. 2020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에 참석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여운 비버가 등장하는 정보과학 문제를 풀어볼까요를 진행할 저는 한국 비버 챌린지의 김도용, 임건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 비버 챌린지에서 준비한 귀여운 비버가 등장하는 정보과학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풀어보기 전에 먼저 우리 비버 챌린지가 뭔지 알아보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한국 비버 챌린지의 캐릭터인데, 자, 다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왼쪽에 있는 이 안녕. 비버부터 안녕. 오른쪽에 있는 비버도 안녕. 안녕. 예, 좋습니다. 자, 우리 비버 챌린지는 세계 최고의, 우리나라만의 것이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정보과학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 축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버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잠자고 있던 컴퓨팅 사고력을 쑥쑥 깨울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혹시 나한테도 이런 정보과학자로서의 재능이 있을까 하는 친구들의 그런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는 흥미로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이라고 했죠. 무려 세계 60개국 국가가 함께하고 있고요. 또 문제를 풀 때 특별한 지식이 없이도 여러분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를 이용해서 참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근데 이걸 이제 비버 챌린지를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비버 챌린지가 뭔지 우리가 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조금 느낌이 안 오네요. 네, 그래서 바로 비버 챌린지 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비버 챌린지 문제입니다. 요거는 그룹 2, 우리 혹시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중에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 학생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또는 4학년 학생들이 풀기에 적합한 난이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주차장에는 12개의 주차 공간이 있고 각 주차 공간에는 바닥에 번호가 그려져 있다. 우리 집도 그런데? 자, 아래 두 개의 그림에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사용된 주차 공간의 상황이 각각 그려져 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요렇게 뭐 5대 정도 돼 있는 것 같네요. 화요일에는 어떤가요? 화요일도 5대인데 이번에는 네, 위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위치가 좀 바뀌었네요. 자, 그럼 문제 봅시다. 문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모두 사용되지 않는 주차 공간은 총 몇 개일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조금 헷갈리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틀 월요일이랑 화요일에 주차된 공간을 보고 나서 이틀 다 주차되지 않은 공간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머릿속에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도 한번 풀어볼게요. 월요일에 있고 13번이 월화 답이었네요. 네, 그럼 일단 한 개. 네, 한 개. 18번도 빈 것 같고 19번도 비었네요. 3개네요 벌써. 3개. 20번도 비었나요? 20번은 노란색 자동차가 있네요. 20번은 아니고요. 그러면 23번도 아니고 혹시 찾으셨어요? 네,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찾았나요? 네, 요 16번이네요. 16번. 16번. 그러면 13, 18, 19, 16 해서 정답이 4 맞나요? 4개 맞는 것 같습니다. 오, 맞췄어요. 자, 그럼 전 정답 맞췄으니까 이제 똑똑한 비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조금 더 노력하면 똑똑해지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 비버 챌린지는 이렇게 정답만 맞추면 되는 건가요? 사실 정답을 맞추고 나서 친구들하고 어떻게 풀었는지 서로 공유해보는 시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속에는 컴퓨터 과학적 내용도 담겨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컴퓨터 과학적 내용. 네. 예를 들어 지금 이 주차 공간 문제는 어떤 컴퓨터 과학적 내용이 있을까요? 이 문제는 사실 컴퓨터 과학에서 이진수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진수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이진수 아마 친구들도 1, 0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컴퓨터가 사용하는 수라는 내용으로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컴퓨터는 사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 0과 1이라고 해서 자동차가 없을 때는 0, 있을 때는 1 이와 같이 표시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이진수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이 문제 속에 있는 이진수의 개념을 학습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 주차 공간에 있는 차랑 빈 공간이 1이랑 0이었던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럼 이거를 모두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뭐죠? 이진수에서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에 각각의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만약에 12번의 공간에 있는 자동차가 지금 월요일에는 초록색 자동차, 화요일에는 주황색 자동차일 텐데 그럼 양쪽에 1, 1이 있다면 이것을 AND 연산이라고 해서 둘 다 있을 때는 있다라는 결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혹은 자동차가 있고 없는 경우 이때는 오화 연산을 해서 이때는 둘 중에 한 군데만 있더라도 있는 경우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공간 다 자동차가 없어야 하는 경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AND 연산을 통해서 0이 나오는 결과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 보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겠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그런 문제였군요. 이런 비버 챌린지는 여러분들에게 막 점수를 내서 자 1등 몇 점, 2등 몇 점 이렇게 순위를 매기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비버 챌린지를 푸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도 풀 수 있잖아 막 이런 것들 혹은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비버 챌린지를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런 너무나 재밌는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에서 비버 챌린지 문제를 풀고 나서 막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막 이 닦다가 저번에 그 문제 그거 다르게도 풀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빨리 달려가서 풀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재밌는 문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비버 챌린지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룹 2 3, 4학년 학생용 문제입니다. 자, 우주비행사들은 아래 그림과 같이 로켓, 이렇게 생긴 게 로켓이네요. 생긴 로켓. 우주선, 이렇게 생긴 게 우주선이에요. 로켓과 우주선을 이용해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 사이를 여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군요. 예를 들어 금성에 있는 어떤 우주비행사가 토성으로 여행을 간다면 먼저 로켓을 타고 목성으로 간 다음에 우주선을 타고 해왕성으로 이동하고 마지막에 우주선을 이용해 네. 토성으로 갈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과정을 요렇게 이게 로켓이고 로켓 한 번, 우주선 한 번, 다시 우주선 한 번. 요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요게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거군요. 금성에서 토성 가는. 자, 그럼 해왕성에 불시착한 우주비행사 T는 해왕성, 너를 좋아 해왕성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겠군요. 해왕성에 불시착한 우주비행사 T는 지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길 원한다. 야, 해왕성에서 지구까지. 굉장히 머네요. 지구에 있는 항공우주국에서는 나사 같죠. T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전송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도전할 준비 됐나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 지도를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복사를 해놨어요. 네. 자, 우주비행사 T니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해왕성은 여기 있고요. 지구는 여기 있습니다. 네. 자, 해왕성 to 지구, 해왕성에서 지구로 돌아오는 방법이 아닌 것. 자, 마우스 더 빌려드릴게요. 네. 한번 저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답을 찾은 것 같아요. 벌써 찾으셨어요? 네. 정답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정답 말고 나머진 다 된다는 거죠? 네,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B 아닌가요? B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풀었는지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께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A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A, 이 해왕성에서 우주선을 타는 경우 우주선이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우주선은 저희가 갈 수가 없죠. 방향이 안 그렇죠. 되니까.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우주선을 타고 토성인가요? 토성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또 우주선을 탄다 했으니까 우주선을 타고 수성 같네요. 네, 수성으로 갔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는 로켓을 타고 갔더니 지구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고요. B를 한번 봤더니 로켓을 먼저 탄다고 했으니까 로켓을 타고 목성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뭐 로켓은 목성으로밖에 못 가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우주선을 탔더니 우주선 탈 수 있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해왕성으로. 근데 또 로켓을 타래요. 다시 목성 갔다가 그럼 왔다 갔다 시간 계속 반복을 하네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B라는 걸 바로 찾아내셨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문제 그냥 하나하나 해보면 풀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예, 요 유한 상태 기계라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이런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한 상태 기계가 당연히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뭔지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예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 이 게임 해봤어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의 연령대를 고려해서 좀 아주 옛날 게임도 하나 들고 왔는데 겔머그라는 뭐 그런 게임이죠. 요거는 뭐 클래시 오브 머시기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이 두 게임의 공통점이 뭐죠? 어떤 동작을 하면 네.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이 두 게임은 막 적이라는 그런 개체가 나와서 막 동작을 하는데 갤러그라는 게임은 이 적이 등장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를 일정 횟수를 반복하면 또 한 칸 밑으로 왔다 갔다를 일정 횟수 반복하다 또 한 칸 밑으로 하다가 우리 편, 이게 우리 편이거든요. 우리 편이랑 부딪히면 게임이 끝나고 이 갤러그들도 멈추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이제 여기서 등장한 적이 여기는 이제 이쪽으로 가겠죠. 여기서 등장한 적이 막 이렇게 폭탄 같은 걸 쏴요. 그래서 폭탄 같은 걸 쏘다가 자기의 체력이 다 떨어지면 폭탄을 더 이상 쏘지 않고 퇴장을 하고 또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이 부서지면 그 다음 성으로 이동해서 폭탄을 쏘고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유한 상태 기계라는 거는 사실 알고리즘에 의해 돌아가는 기계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와, 이런 우주선 문제에 유한 상태 기계 같은 어려운 개념이 숨어 있을 줄 혹시 상상하셨나요? 전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네. 상상도 못한 정체, 뭐 요즘 애들이 하는 말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초등학교 3, 4학년 문제라도 굉장히 심오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 그룹 3, 초등학교 5, 6학년 문제는 얼마나 심오한 개념이 목이 그러면 제가 한번 이 문제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자, 이거 5, 6학년 친구들이 할 문제는 분류기라는 문제인데, 네. 자,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마우스가, 비버킹은 자기 숲에 있는 모든 동물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욕심쟁이 같아요. 킹은 셀 수 있는 모든 동물들을 자기 성으로 초대를 했고요. 그리고 동물들의 수를 쉽게 세기 위해서 얼굴의 특징들을 이용해서 동물들을 구별할 수 있는 분류 기계를 구입을 했대요. 굉장히 비쌀 것 같아요. 네. 이걸 딱 찍으면 분류를 해주나 봐요. 어떤 동물인지. 근데 요즘 나 받쳐봤어요. 코로나 때 네. 이렇게 딱 칭 하면 나오지 않나요? 팅하면 나오나요, 그런 게? 아닌가? 넘어갑시다. 죄송합니다. 네, 그다음 이제 표가 주어졌어요. 이제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봤더니 네. 귀 길이, 귀 길이, 코수염 너비, 얼굴 너비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네 종류의 동물을 구별하는 것 같습니다. 토끼냐, 비버냐. 네, 그랬더니 이제 참고라고 있네요. 중요한 것 같아요. 참고. 코수염 너비는 코수염의 왼쪽부터 오른쪽 끝까지의 길이이다 라고 정해줬고요. 또 모든 길이와 너비는 최대 길이와 길이가 이걸까요? 길이가 이거군요. 위아래. 위아래 길이와 최대 너비 왼쪽 오른쪽을 기준으로 한다. 길이와 너비. 네. 오케이, 다 이해했어요. 이걸 이해했으면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풀어야 되는 거죠? 네. 한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다음과 같은 얼굴은 어떤 동물로 분류될까라고 해서 좀 못생긴 동물이 뭔지 맞춰주세요. 팬더. 팬더는 복이 없고요. 팬더인데 누가 봐도 팬더인데. 자, 보겠습니다. 길이, 너비. 자, 귀부터 볼게요. 아마 이게 귀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귀겠죠. 귀는 얼굴 길이에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귀는 얼굴 길이의 4분의 1 같아요. 그러면 비버가 있고 곰이 있네요. 네. 그럼 정답 비버네요. 이거 비버 챌린지니까 비버가 정답이네. 정말 맞아요? 이 비버 전혀 안 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코수염 너비. 이게 코수염이군요. 입 아니었어요? 코수염이네요. 이 코수염이 사람 코수염이 아니라 동물들 그거군요. 자, 이번에는 얼굴 너비를 봐야 되네요. 얼굴 너비가 하나, 둘, 셋, 넷, 8칸 중에 코수염이 4칸이니까 얼굴 넓이의 2분의 1. 비버 맞네요. 곰도 얼굴 너비의 2분의 1인데요? 그렇군요. 하나 더 해야겠네요. 이 세상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비버 챌린지니까 비버가 정답일 것 같은데. 과연? 자, 얼굴의 너비.
이게 얼굴인 거죠. 네, 그렇죠. 얼굴의 너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8칸인데 네. 얼굴의 너비와 길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아. 거거든요. 똑같잖아요. 네, 너비랑.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얼굴 너비는 얼굴 길인데 그럼 정답은 곰이네요? 아, 맞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제가 비버 할 때마다 저를 그렇게 쳐다보신 거였군요. 네. 이 사람이 끝까지 읽지도 않고 이렇게 푼다면서. 네. 네, 정답은 곰이었습니다. 진짜 되게 잘 풀었죠. 아, 네. 그래도 한 단계 한 단계 네. 잘 맞춰가면서 문제를 잘 푼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문제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나요? 진짜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인공지능도 분류를 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자, 다음 화면을 보면 자, 지문 인식할 때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에 지문 인식하는 기기들 많이 있는데 요즘 노트북들도 손을 찍으면 그걸로 비밀번호를 풀어주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지문을 인식을 한다면 뭐 전처리라고 해서 컴퓨터가 알아보기 좋게 화면을 구성해 주고요. 그 후에 컴퓨터는 아까 우리 0하고 1만 알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0하고 1로 바꿔줘요. 오, 그러면 네. 제 지문이 0과 1로 바뀌는 건가요? 그렇죠. 오, 네. 신기하네요. 네, 그 후에 이제 컴퓨터에 원래 우리의 지문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등록해 놓은 지문이. 그럼 그 지문과 내가 방금 입력한 지문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금 풀었던 문제도 하나씩 조건에 따라서 확인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 문제 속에는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그룹 4 드디어 초등학교는 졸업하고 중학생들을 위한 문제가 돌아왔는데요. 중학교에서도 근무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아,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네. 전문 분야이시겠네요. 아, 자, 네. 한번 또 문제를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배고픈데 햄버거 문제가 나왔네요. 예, 네. 좋습니다. 저도 배가 고프네요. 네, 비버킹 웨이 햄버거 가게에서는 네. 6가지의 햄버거 재료를 사용해서 햄버거를 만든다고 합니다. 네. 다음 표에는 햄버거와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햄버거 그림이 4개가 있네요, 지금. 네. 그리고 그 아래 재료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재료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럼 이 중에서 A, E, F 재료로 만든 햄버거는 무엇인가라는 게 문제입니다. 한번 와. 풀어 보실까요? 근데 재료가 뭔지 안 알려줬잖아요. 네. 자, 좋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죠. 자, AF 재료로 만든 햄버거. 저는 F부터 공략을 하겠습니다. 느낌이 왔어요. 왜냐하면 네. 여기 F가 있고요. 여기 F가 있는데 어. 두 햄버거의 공통점은 초록색입니다. 네. 그럼 이 초록색이 F겠군요. 초록색이 F. 오. 맞죠? 저는 선생님 표정만 보고 풀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쵸. 네. 예. 그리고 이제 F 찾아냈고, 자, 그러면 E를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E. 네. 어떻게 공략할 거냐면, 여기에 E가 있어요. 이 햄버거에 E가 있습니다. 여기도 E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노란색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네. 노란색이 E군요. 확실한가요? 안 확실하네요. 왜냐하면 주황색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우리 방향을 틀어서 A로 가겠습니다. A. 네. A는 여기만 들어있네요. 그러네요. 여기만 들어있는 거 토마토인데? 맞습니다. 토마토. 그리고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네. A가 토마토면 네. B니까 B가 들어있는 곳에 토마토가 없어야 되거든요. 네. 없고. 없네요. 그래도 그럼 맞네요. 네. A가 토마토, 네. 토메이러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토마토와 양상추가 네. 들어있는 햄버거. 토마토와 양상추 이런 이거랑 이게 다 해당이 되네. 그러면 결국에 우리 E를 구해야 된다는 네. 사실에 직면했고 사실 E를 구하기 쉽습니다. 토마토를 구했으니까 E는 요 치킨 패티 같은 거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치킨 패티와 토마토와 이 초록색이 들어있는 A가 정답이겠군요. 정답인가요? 맞습니다. 역시 그룹4도 쉽게 성공했습니다. 쉽게 성공하신 거 맞죠? 쉽게 성공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당연히 쉽게 성공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럼 이 문제 속에는 어떠한 정보과학적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김도영 선생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비교해 가면서 문제 풀었죠. 여러분들도 보통 그렇게 풀었을 거예요. 자,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논리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A라는 보기엔 있었는데 C라는 보기에 있다? 그럼 두 군데를 비교해서 어떠한 결과를 찾아내고 또 B에서 토마토만 있는데 그럼 그
토마토가 그럼 뭔지 알아내는 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논리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논리라는 개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집합이라는 개념도 들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이제 집합이라는 개념을 조금씩 알게 될 텐데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해서 교집합, 합집합 이런 개념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 개념을 활용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햄버거 재료 문제는 해결을 함께 해봤고요. 확실히 중학교로 가니까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고 네. 선생님도 약간 설명을 하는데 약간 신이 좀 나시는 것 같아요. 네. 와, 그룹 6. 네, 고등학교 1, 2, 3학년 형 누나들이 푸는 문제입니다. 네. 저도 형 누나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어, 자, 한번 읽어주시죠. 네, 아이콘 이미지 압축하기라는 제목의 문제이고요. 한번 살펴보면 네. 자, 가로 4칸, 세로 4칸의 흑백 사각형으로 채워진 이미지에서 이제 이거죠. 4칸, 네. 4칸 이미지에서 흰색 픽셀은 1로 흰색, 이렇게 하얀 거를 1로 네. 검정 픽셀은 0으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좋습니다. 이진수를 사용해서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 곱하기 4 이미지의 경우 저장하는데 16개의 숫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왜 16개죠? 세면 16개니까. 아, 그렇죠. 세면 16개. 4 곱하기 46. 4 곱하기 46 해서 네. 16개.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미지 압축 방법을 사용하면 간단한 유형의 경우보다 작은 공간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진수는 이미지의 픽셀과 같이 격자 모양을 배열된대요. 네. 뭔가 말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면 이제 뒤에 조건을 보고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이 그림은 다음 페이지에 또 나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또 조건이 주어졌어요. 네. 굉장히 그리 많은 문제죠. 그래서 1단계와 2단계가 있습니다. 네. 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격자 내의 모든 수가 0이면 결과는 0으로 표시한대요. 네, 이 경우입니다. 네. 1. 네, 결과가 모두 0이면 0. 마찬가지로 모든 격자의 수가 1이면 결과가 1이 되겠죠. 그러면 전부 다 하얀색이면 1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1단계 쉽네요. 네, 그럼 다음 2단계. 그렇지 않은 경우, 격자가 모두 0이거나 1이 아닌 경우는 격자는 4분의 1 크기의 네 격자로 나누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분의 1로 나눈 거예요. 네. 나눈 다음에 압축 방법은 가운데 그림에 표시된 화살표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네. 요렇게 네. 요렇게 네, 맞아요. 1번. 디귿. 네, 디귿? 디귿을 반대로 한 거. 반대로. 네. 3, 4. 네.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네, 완전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 문제 풀려면. 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각각 구분된 격자에 적용이 되고요. 네. 결과가 합쳐져서 괄호와 괄호로 묶인대요. 괄호 안에 묶인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래서 두 가지 다른 예는 중앙 및 오른쪽 이미지를 참고할 건데요. 네. 이 경우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이 경우는 오른쪽 이미지에 오른쪽 하단 모서리 나타난 것과 같이 나뉜 격자는 한 개의 숫자로 구성이 된대요. 네. 네, 그래서 이 문제부터 한번 보면 지금 4개의 격자로 나눴으니까 이 4개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4개가 모두 1이니까 이건 뭐가 될까요? 1. 네, 1 그렇죠. 그래서 1을 적은 거예요. 음. 그 다음은 0, 0, 1, 1. 그래서 1, 0, 1, 1이 되고 괄호로 열고 닫고 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그림을 봤더니 조금 더 복잡하죠. 아, 괄호가 그래서 필요한 거군요. 네, 이게.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걸 봤더니 일단 전체가 하나의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4등분을 해야죠. 네. 4등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요 1, 1. 네, 1. 요 옆엔 0. 일 다 영 0이, 했어요. 다 0이니까. 근데 그 다음이 다 같은 수가 아니네요. 그러면 이제 가로를 이용해서 더 네. 낮은 차원에서 푸는 거네요. 맞죠. 0, 1, 괄호. 1, 0. 네, 예. 그렇죠. 영. 그래서 괄호가 하나 더 생긴 거고 여기서 또 시계 방향으로 네. 0, 1, 1, 0이 영. 생긴 거예요. 그 다음은 1. 여기가 끝났으니까 괄호 닫고 네, 가로 닫고. 가로 1. 닫는 게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닫고 1.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 이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정도는 뭐 아주 쉽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정도 아주 쉽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위에서 이야기한 조건이고요. 네. 자, 이 그림을 보고 정답을 찾아주세요. 네, 이번엔 8 곱하기 8, 64개의 격자가 있고요. 위에서 설명 역시 방법을 활용해서 쉽게 넘어갈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비버로 단련된 컴퓨팅 사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등분 해야 되죠. 4등분. 네, 쉬프트를 누르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자, 네, 여기 다 1이네요. 네, 찾아냈습니다. 1.
네, 1. 가로 한번 쳐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4등분을 한 번 했으니까. 여기도 네. 1이고 네. 여기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하면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이렇게 치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우리가 따질 때 어떤 순서로 간다 했죠? 이 순서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한번 떠보신 거죠?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자, 1, 1, 1. 자,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나눠야겠네요. 이제 가로를 열고 여기가 1이고 네. 근데 여기를 또 나눠야 되네요. 그러네요. 가로 열어서 1, 0, 1, 1. 그렇죠. 가로 닫고 여기 다 1, 1이겠네요. 네. 1, 1 한데 일단 요까지만 해놓고 네.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거 똑같은 것 같은데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똑같은 다르군요. 네. 1011. 네. 1011. 네. 요런. 역시 귀여운 비버들은 사실 귀엽지만 장난을 좋아하는군요. 네, 정말 그래서 장난꾸러기들. 정답은 D. 우리 최종 보스의 정답은 D. 맞습니까? 맞습니다. 풀었습니다. 네, 드디어 우리 최종 보스까지 다 이겨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 이름이 이미지 압축하기니까 네. 이미지 압축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하나요? 네, 그렇죠. 오, 네. 우리가 실제로 이런 컴퓨터 과학자들이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처럼 비버와 함께 문제를 풀어본 거네요. 네, 맞아요. 이 문제는 사실 컴퓨터 과학자들이 쿼드 트리 압축 방법이라고 해서 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 이미지를 압축을 해서 큰 용량의 이미지를 작은 용량의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그룹 1부터 그룹 6까지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죠? 자, 그래서 근데 잠깐만요. 네. 제가 한 가지 더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미션을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자, 일단 다음 페이지에 문제 푸는 과정들은 간단하게만 보여줄게요. 예, 그러네요. 네, 한 단계 한 단계의 과정들. 네, 여기까지가 김도영 선생님께서 푼 방법하고 네. 같은 방법이니까 참고하도록 하고요. 사실 우리가 비버 챌린지 문제를 풀면서 학교에서 뭐 프로그래밍도 여러분들 많이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프로그래밍으로 문제의 결과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야, 이거는 선생님께서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든 건가요? 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비버 챌린지 다양한 문제들을 풀면서 여러분들 할 줄 아는 뭐 엔트리, 스크래치 아니면 C 언어, 파이썬과 같은 언어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하나의 문제만 딱 풀었지만 컴퓨터에 문제 푸는 방법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한다면 다른 숫자들의 경우를 넣더라도 자동으로 문제를 풀어주게 되겠죠. 자, 이러한 과정이 자동화라고 하고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구현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비번 문제를 푸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같이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비버 문제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사이트는 요 비버 챌린지 비버 스쿨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요 비버 챌린지 비버 스쿨의 주소는 여기 적혀 있는 요 주소로 가서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비버 초등학교, 비버 중학교, 비버 고등학교 이렇게 세 개의 학교로 나누어져 있고요. 비버 초등학교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같은 이런 비버 선생님들이 직접 문제를 하나하나 설명한 유튜브 해설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이 해설 영상을 보면 너무 이게 답이 뻔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해설 영상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직접 비버 챌린지를 해볼 수 있도록 위에 여기를 먼저 클릭해서 초등학교 문제를 풀어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르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로봇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응시 코드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 이거를 제가 기록을 해둬야 되나요? 일단 복사는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우리 컴퓨터를 쓰니까 요 오른쪽 여기 긁은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해서 복사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체험하러 가기를 누르면 오, 여기 자동으로 기록을 해줬어요. 자, 그리고 로그인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 누르면 로그아웃이라서 튕겨 나갈 것 같고요. 요 비버스쿨 초등 체험하기를 눌러서 이제 도전을 시작할까요? 네. 들어가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요. 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진수 대문. 그래서
막대기 3개를 이용해서 이런 4가지 알림 문장을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답을 클릭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버스쿨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비버 챌린지에 직접 도전도 해보고 또 선생님들의 해설 강의도 보면서 아, 내가 푼 문제에는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알게 된 비버 챌린지를 그러니까 알고만 있으면 좀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다 보고 비버 챌린지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버 챌린지 문제를 저도 풀어보니까 컴퓨팅 사고력이 쑥쑥 길러진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정말 많이 다시 한번 컴퓨팅 사고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즐거운 비버 챌린지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잠깐. 네. 그리고 저희 사이트 하나 더 소개시켜 줄 게 있지 않나요? 아, 그쵸. 지금 여기가 뭐죠?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이죠. 네. 우리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이니까 우리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 비버 챌린지 강의 말고도 다양한 강의 그리고 뭐 컨텐츠 뭐 또 수업도 들을 수 있다고 하던데 네. 사전 신청해서 막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컨텐츠들도 함께 즐겨보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인사하고 이제 갈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한국 비버 챌린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 안녕.